이제 이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재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뭘 가장 알아두셔야 되냐? 이 기계 이름이 퀀텀 바이오 스캐너 그 뜻이에요. 퀀텀 바이오 스캐너. 퀀텀 바이오 스캐너 그 뜻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퀀텀이란 말은 양자라는 뜻입니다. 양자라는 뜻은 원자보다 더 적은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는 분자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요. 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들은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양자를 쉽게 설명하려면 원자보다 더 적은 단위다. 원자는 물질의 가장 적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전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핵을 뭐라고 그러냐면 쿼크라고 그럽니다. 쿼크. 그래서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전자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고 양성자를, 중성자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보다 더 적은 단위를 양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개념상으로.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양자는 원래는 뭐 띄엄띄엄 있는 단위 뭐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띄엄띄엄 있는 단위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일단 양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라는 개념, 퀀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양자고요. 바이오라는 거는 어떤 생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면 내 몸의 어떤 생체 주기 리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말은 뭐냐면 분석하다, 분석하는 기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Q가 퀀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인식을 하고, 자, 퀀텀 바이오 스캐너 할 때 양자 단위로 내 몸을 분석하는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퀀텀 바이오 스캐너가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양자 단위로 내 몸을 분석하는 기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퀀텀이 이 기계가 활성화된 거는 뭐냐면 주로 독일계 과학자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지금도 뭐냐면 양자 분석기는 거의 독일이 독점하다시피 모든 기계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기들이 지금 점점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1936년도에 로얄 레이먼드가 원래는 라이프 박사예요. 정확하게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가 이 팀에서는 양자 스퀘어 장비라고 해가지고 양자 치료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양자 치료기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암 환자 18명을 뭐냐면 불화받고 이분들을 양자 치료 장비를 고쳤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고쳤냐? 말기 암 환자를 3개월 만에 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비가 너무 이제 쓰는 게 너무 간단하면서 너무 좋은 기계로 이제 평판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묘하게 이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22명이 2년 사이에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뭐냐면 치료하는 장비가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내 몸을 스캔하는 장비만 이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생산하는 공장도 전부 다 중국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만 개발자가 이제 어떤 분에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거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유통하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좀 알고 계시면 이 양자가 굉장히 깊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퀀텀 양자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는 기계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 처음에 이 기계가 거의 한 18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팔리네요. 원래 병원에 납품했던 기계는 거의 3천만 원짜리 이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실 거는 뭐냐면, 그러면 QBS 이 퀀텀 바이오 스캐너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좋냐면 이 모바일 미네랄 검사, 그 다음에 유전자 키트, 모바일 미네랄 검사, 유전자 키트 검사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BS 자료를 가지고, 자, 그러면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하면 내 몸에 유전자 발현 비율, 어떤 암이 내 몸에서 0.83100 또는 3.8600, 9.450. 자, 유전자 발현 비율이 9.450 정도 된 사람, 3.86배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QBS 검사를 활용을 하시면서 모바일 미네랄 검사하고 유전자 키트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침으로 타액 있잖아요. 이 안에를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검사해보죠. 저도 지금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암이 어떻게 발현된다 지금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위암이어가지고 제가 위암 때문에 이 유전자 키트 검사는 다행히 위암 발현율이 0.38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거 벗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암이 걸릴 것인지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질환에 어떤 호르몬 질환이 올 것인지까지 싹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평생 몇 번 해요? 단 한 번.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태어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율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모바일 미네랄 검사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원래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1년마다 한 번씩을 하면, 이게 모바일은 보통 6개월 정도 비율을 가지고 뭐냐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미네랄 검사에서 몸에 나쁜 미네랄, 유해한 미네랄이, 이제 이걸 줄이면 이제 중금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중금속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있느냐, 그런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고객과 어떻게 할 것인지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두 자료를 가지고 퀀텀 바이오 스캐너를 활용을 하시면 내 몸의 건강한 부분, 그 다음에 아건강, 질병 부위,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QBS에 나타나는 것은 주로 아건강 상태가 표시가 많이 됩니다. 이미 질병으로 접어들게 되면요, 이미 거의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아건강 범위는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강색,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줄어들든지 오른쪽으로 늘어나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꼭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자료를 먼저 보시기 전에 맨 앞에 첫 장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첫 장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자, 그래서 개념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설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약으로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즉 건강 보조식품을 충분히 먹어가면서 내 몸의 질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향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겨보시면 양자, 약 자기량 공진 분석기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체가 발사한 전자기파 신호는 인체의 특정 상태를 대표한다. 거기다가 특정 상태라는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자, 인체는 건강, 아건강 뭘 나타낸다고요? 질병 상태에서 나타난 전자기파는 신호가 같지 않다. 즉 다르다는 것이고요. 상기 특정된 전자기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인체의 생명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그 밑으로 보내세요. 인체의 생명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자, 양자 약자리랑 공진 분석기기는 오장육부에 존재하는 경향성, 잠재성, 아건강 상태. 자, 거기 네모 쳐놓으세요. 경향성, 잠재성, 아건강 상태. 초보적 판단을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질병의 전 단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질병의 전 단계. 그거를 초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상처를 내지 않고 간편하게 질 수 있다는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경제성이고 효율적이다. 이거를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까 무슨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모발 미네랄 검사, 유전자 키트 검사. 그럼 오장육부,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뼈, 췌장, 그 다음에 신경 모든 부분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발 미네랄 검사랑 이 QBS 장비랑 맞춰보면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러면 위, 그 다음에 뭐 뼈가 안 좋다 그러면 뼈. 양자상에서 모발 미네랄 검사하고 보면서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학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강길정 교수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의사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쓴 책인데 가장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양자 분석 시 측정 시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귀금속은 안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는 충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측정 상태는 식후 2시간이 가장 좋아요. 식후 2시간에서 가장 하시고. 그 다음에 막 헬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바로 잰다 그러면 활성산소 수치가 높겠죠.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예민하신 분들 있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도 밤에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우리 신호등 표시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초록은 건강하고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은 내 몸의 측정 상태에서 몸이 아건강 상태, 질병의 전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자, 여러분 7페이지에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 거기 보면 인체는 많은 세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합체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포는 끊임없이 생장, 발육, 분화, 재생, 사망하며 자체적으로 분열과 함께 자아갱신을 거듭한다. 성인은 초당 약 2,500만 개의 세포가 분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체 내의 세포는 초당 약 1억 개의 속도로 갱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열 생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파동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방금 재고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재도 굉장히 이 파동의 속도나 어떤 그 범위에 따라서 또는 그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남을 측정해주는 기계가 내 몸을 내가 끊임없이 전날 7시 이후로는 잘 안 먹고 아무것도 물 외에는 드시지 말고 아침에 일정하게 8시나 7시에 식사하시잖아요. 그 식후 2시간이 지나서 재시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달 정도는 내 몸을 체크를 해보세요. 몇 달 체크해 보시라고요? 한 달. 그리고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해보면 위, 소장,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양자상에도 뭐가 나타나요? 주로 위, 소장, 대장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폐하고 대장이 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본인 아버님이 폐암이시고요. 어머님 대장암이에요. 근데 양자상에서도 폐하고 대장이 어때요? 안 좋게 나왔고 유전자 키트상에서도 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봤더니 남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이 엄청 많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 몸에 이런 나쁜 미네랄을 뽑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기를 잘 활용할 때는 자 여기 중간에 봐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건강, 아건강, 질병 상태에서 나오는 전자기 신호는 어때요?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 아건강, 질병. 이 상태가 다 다르다. 그래서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표시된다. 그 부분을 꼭 인식을 시켜주시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오늘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세포의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의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포의 수명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세포는 그 재생 주기가 있습니다. 재생 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뇌세포, 그 다음에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20세에서 25세까지 뭐 한다고요? 분열 및 증식을 하다가 더 이상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몇 세까지 세포가 분열 증식을 해요? 약 25세까지. 이때까지 세포가 분열 증식을 하다가 이 이후로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어보면 한 번 다치면 재생 불가능하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25세까지 뭐냐면 세포가 분열 증식을 하다가 더 이상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로는 25세 이후로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자, 이 세포들이 점점 노화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어때요? 퇴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에 관련된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 뇌세포는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노화된 증거가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자, 안구세포는 노화된 증거가 뭐예요? 시력이에요. 자, 심장근육세포는 노화된 증거가 뭐예요? 심폐, 지구력이에요. 자, 기억력, 시력, 심폐, 지구력을 내가 노화됐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어때요? 점점 감퇴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에 문제가 오냐면 점점 뇌의 기능이 어때요? 퇴화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억력이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일단은 건망증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통 질병이 나타나면 어디까지 가요?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 나는 치매 걸려서 죽고 싶은 거 손들어 보세요. 내가 손들어 봤지. 눕겠죠. 즉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25세 이후로는 노화되고 퇴화된다. 여러분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25세를 기점으로 자, 이때까지는 건강하겠죠. 뭐가?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근육세포. 저 한국말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100세를 산다라고 기준을 해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질병. 그러면 치매 또는 파킨슨, 그 다음에 뇌 쪽에 관련된 게 가장 위험한 게 뇌혈관이 막히면 뭐예요? 뇌경색. 터지면 뭐예요? 뇌출혈.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가 졸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북한에는 뇌졸증이에요. 아시죠? 네. 북한은 이 불을 밝히는 날을 줄여서 불알이라고 하잖아. 그런 겁니다. 두 개가 있으면 쌍불알. 상대리아처럼 몰려있으면 뭐라 그래요? 때로 몰려있다 해서 떼불알이에요. 잘 모르시네. 예, 초코다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만큼 생겼다 해서 시불알이에요. 자, 말이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뇌세포는 반드시 25세를 기점으로 어때요?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병. 그럼 여러분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식품을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은 기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표시된 부분은 뭘로 채워야 돼요? 이 표시된 부분은 뇌 영양, 그 다음에 눈 영양, 그 다음에 심장 영양에 관련된 영양소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뇌 영양소, 눈 영양소, 심장 영양소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뇌세포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면 뭐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 3, 그 다음에 CoQ10, 콜라겐, 뮤노겐 이런 제품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요게 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안구세포는 노화된 증거가 시력이죠. 자, 25세 이후에 나는 눈이 좋아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앞사람 쳐다보세요. 앞사람. 자, 이렇게 하세요. 고객님, 25세 이후에 시력이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고객님 25세 이후에 시력이 좋아지셨나요? 네, 말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느껴요?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잘 안 보이죠? 25세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라시 가신 분. 라시 가신 분은 좋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퇴화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주로 노안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눈물이 많이 흘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백내장. 안압이 높아지면서 녹내장.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두뇌하고 망막의 구성 성분 DHA가 들어있는 뭐예요? 오메가3. 그래서 뇌하고 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뭐냐면 오메가3예요. 왜? 두뇌하고 망막 안에 우리 그 황반색소가 있는 밀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오메가3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오메가3 하나라도 먹어라. 이해되시죠? 자, CoQ10을 왜 먹어야 되냐면 모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의 나이타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꼭 같이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야? CoQ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뭐 돼요? 노화되고 퇴화되죠. 여러분, 퇴화된다는 거는 기계가 오래됐다는 거죠. 자, 벽이 오래되면 여러분 거기다 뭐 발라요? 시멘트 바르죠. 아니, 떨어지지 말고 시멘트 바르잖아요. 우리 접착제는 뭐예요?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을 꼭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되죠. 혈관이 노화되니까 이 혈관 노화를 뭐냐면 수축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뮤노겐. 그래서
이 뮤노겐을 꼭 같이 먹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뇌세포나 안구세포는 모든 게 공통 분모예요. 이게 물론 이 심장 근육세포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두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시력이 없이 사람 마감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김태우 선생님, 녹내장 걸리고 싶지 않으시죠? 뭐 드세요?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요 알면서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몇 세 이후에 퇴화된다고요? 25세. 25세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난다.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요. 꼭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뭐 때문에? 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업이에요. PM 무슨 사업이라고요?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업이라니까요. 안 먹으면 뭐가 나타나요? 질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자, 심장 근육 세포의 노화된 증거는 뭘까요? 심폐지구력. 여러분 25세 이후에 달리기나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해 보신 분 어때요? 헥헥거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퇴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폐활량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폐활량 기능이 떨어져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런 양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심장 기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단 오를 때 숨이 찰까요? 안 찰까요? 그렇죠. 엄청 숨찬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에 부정맥이 주로 나타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이 두꺼워져요. 심근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뭐라 그래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70% 정도 막히면 뭐라 그래요? 접을협자를 써서 협심증. 자, 100% 막히면 뭐라 그래요? 심근경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심장 근육세포가 한번 다치면은 잘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근증으로 가신 분들은 항상 숨이 차요. 뭐하면? 걸어다니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질환이 생기냐면요. 부정맥이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맥이 심해지면 심장이 빠지게 심장 마비가 오겠죠. 네. 그래서 심근증은 또 심실이 두꺼워지면서 나중에 심장 마비로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드셔야 되냐? 심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셀레늄이에요. 자, 부정맥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콜라겐이에요. 아니,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막아줄 수 있는 식품은 뭐냐? 코큐텐. 그 다음에 이 노화되고 퇴화된 거를 기능을 접착제처럼 본드를 발라주는 게 뭐예요? 콜라겐. 자, 여러분 심근증을 막아줄 수 있는 거, 심장마비를 막아줄 수 있는 미네랄이 뭐라고요? 셀레늄. 이 셀레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젤슈츠. 파워 칵테일, 젤슈츠. 젤슈츠, 레스토레이트.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의 혈관, 관상동맥이 잘 수축 이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뮤노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무조건 나중에는 뮤노겐 먹어야 돼요.
혈관이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하고 안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민호계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반드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난다? 질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부정맥, 심근 쪽으로 죽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을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죠.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개념 정리되셨나요? 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다니까 갑자기 긴장들을 하시네요. 자,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몇 세까지? 25세까지. 25세까지. 분열 증식을 하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야? 한 번 다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몇 세까지 분열 증식을 해요? 25세. 네. 그 다음에 실패해서 지금 한번 다치면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다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아니 위에는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새로운 몇 세 이후에 25세에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뭐야? 한 번 다치면 재생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와요? 평생 관리하고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뭘로 고생하다 죽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1위. 1위가 암이란 말이에요. 2위가 뭐예요? 신경세. 심근경색이에요. 3위가 뭐예요? 3위가 뇌경색이에요. 자, 결론은 암 빼고는 다 뭘로 죽어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뭐가 막혀 죽어요? 혈관이 막혀 죽어요. 자, 앞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습니다. 시작.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 방송에 오동주 박사님이 고려대 심장내과 교수님이세요. 스텐트 시술을 15,000건을 했어. 자기가 스텐트를 가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 혈관을 이렇게 잘라서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의 60대는 60% 막혀 있고요. 70대는 70% 막혀 있어요. 80대는 80%. 90대는 90%. 100세는 100%. 요 단계인데 건너 갔다가 와야지. 이해되셨죠? 결국 자기만큼, 자기 나이만큼 혈관이 노화된다, 퇴화된다? 노화되고 퇴화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질병은 뭐가 생겨요? 막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심근경색, 뇌경색. 이걸로 죽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고객한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혈관이 막혀서 죽는다니까요. 뭐가 막혀서 죽어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개념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한테 반드시 왜 막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 제공을 하고 세포의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뇌세포, 저를 따라해서 해요. 뇌세포, 뇌세포. 안구세포, 안구세포. 심장근육세포는 심장세포는 25세까지 25세까지 분열 증식하다가 분열 증식하다가 더 이상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다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재생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평생 관리하고 예방해야 질병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업이 뭐다? PM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팔로 다니지 말하는 사람. 자, 이것만 한번 잡사봐.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뭐야? 야, 내가 이거 먹었더니 너무 좋아졌어.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대부분 이러잖아. 우리가 네가 이 영양소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뱀장사 하지 않기. 이것만 잡사봐. 먹어봐.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전달하는 사업이야? Why? 왜? 먹어야 하는지. 즉, 이 영양소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면 반드시 이 양자를 재거나 설명하실 때 Y를 설명, 먹여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이유, 그 다음에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반드시 먹는다.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됩니다. 반드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관련된 거 가장 중요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한번 봐보세요. 백혈구 네모 치시고 3일에서 3주. 그러니까 약 21일이죠. 3일, 37일, 21일. 3일 만에 죽기도 하고 21일 만에 죽기도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혈구는요. 적혈구 봐보세요. 수명이 4개월이라고 적어졌죠. 120일.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병태 생리학 책에 보면 그 인체 생리학 해부학 책 같은 데 보면 90일에서 120일이에요. 적어놓으세요. 90일에서 120일. 자,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봐보세요. 혈소판 수명이 며칠이에요? 2일에서 3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혈관이 찢어졌어, 안에가. 상처받아가지고. 혈소판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혈관? 벽에 달라붙죠. 그러면 그 부위가 딱딱해질까요? 안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집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혈액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뼈의 골수에서. 골수에서 원래는 이제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가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혈액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뭐예요? 뭘로 죽어요? 빈혈로 죽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색소가 부족하니까 뭘로 죽어요?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빈혈로 죽게 돼 있죠.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뭘로 죽어요? 감염병으로 죽죠. 세균 바이러스가 증식했을 때 감염병으로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면 피가 안 멈추니까 뭘로 죽어요? 혈루병으로 죽어요. 혈루병 아시죠?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멈춰져요. 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만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수. 그래서 여러분이 뼈가 건강해야 돼요. 결론은. 뼈가 이쪽에 있나 그러면? 골수는요, 모든 이런 긴 뼈들이 있죠. 예, 기뼈. 개뼈가 아니고 사람 뼈입니다. 이런 뼈에 비어 있는 공간, 여기 안에 희멀건 이런 골수들이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골수에서 이제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중간엽세포라고 해서 뼈나 근육이나 인대, 힘줄, 신경세포를 보고 나는 중간엽세포들이 만들어지고 피를 만드는 세포는 별도로 조혈모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건강해야 돼요? 뼈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너 턱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뼈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약하게 우리 비실비실 배삼룡 생각해보세요. 비실비실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뼈가 약한 사람들 되게 어때요? 한 대만 펑 맞아도 푹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뼈가 우리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뼈가 나중에 튼튼해야 됩니다. 자, 백혈구, 혈소판 이거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적혈구 수명이 며칠? 90일에서 120일. 백혈구 수명이 며칠? 3일에서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혈소판은 2일에서 3일 정도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요. 자, 거기 보세요. 뼈 수명이 며칠로 나와 있어요? 7년에서 10년. 자, 7년 주기설이 있고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몇 년 주기설이 있다고요? 7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보통은 10년 주기설이 많이 지지를 받는데 7년 주기설도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7년에서 1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7, 5, 35, 35세 이후에는 잘 뼈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뼈가 계속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10년 주기설은 5번이니까 7, 5, 50세 이후에 뼈가 계속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뼈 건강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콜라겐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이 평생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개념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근육 봐보세요. 근육은 몇 년이세요? 15년 이상. 15년 이상.
이게 근육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7년 학설도 있고 10년 학설도 있고 5년 학설도 있고 15년 학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견해차니까 자 결론은 근육도 몇 년 주기로 바뀌어진다는 게요 15년 주기로 바뀌어진다. 그럼 여러분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수치기한이 안 되면 어때요? 근육통이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이 말라버리면 뭐가 돼요? 루게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먹어줘. 자, 간세포는 몇 개월로 나와 있어요? 5개월. 5개월로 나와 있죠, 간세포.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골세포는 10년인데 어디로 보셨나요? 뼈 조직은 10년이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7년 주기 썼다고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면 피부는 며칠이에요? 28일, 4주. 피부는 28일입니다. 주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 세포는 교환 주기가 있는데 교환 주기가 없는 애가 뭐예요?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근육세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병이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생긴다 이 말이에요. 뇌하고 눈하고 심장은 몇 세 이후에 잘 생길까요? 25세 이후에 잘 생긴다 이 말이에요. 평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되셨죠? 자, 벌써 이제 40분이 됐는데 잠깐만 어디를 보시냐면요. 35페이지 뇌신경 부분을 한번 보세요. 뇌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세포의 수명 끝났고 교재 몇 페이지요? 35페이지. 35페이지. 예. 양자 사용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뇌신경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뭘까요? 기억 지수. 자, 정상적 범위에서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건망증.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발전하면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니는 뭐 해라는 소리요?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억 지수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유가 뭘까요? 25세 이후에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념 정리되셨죠? 그래서 기억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망증, 기억 감퇴,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건망증, 나중에 기억이 점점 감퇴돼서 치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치매도 경도 인지장애. 그 비 내리는 호남선에서 나오죠. 깜빡깜빡 네. 희미한 기억 속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뇌세포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메가3 안에 DHA 성분, 이 D자가 머리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사람 얼굴이라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 이해되셨죠? 자, DHA 성분은 필수 지방산이에요. 무슨 지방산이야? 필수 지방산. 자,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이 필수 지방산 DHA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뇌세포와 안구세포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이. DHA라는 뭐냐면 이 성분이 50%를 차지해요. 이거는 하버드 의대에서 뇌세포를 연구를 하다가 발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성분을 평생 드시지 않는 분은 반드시 건망증, 기억력 감퇴, 치매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메가3를 평생 먹어야 될까요? 띄엄띄엄 먹어야 될까요?
평생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먹는 순간에 반드시 뇌세포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뇌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뮤노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먹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이랑 질문을 네, 괜찮습니다. 그 오메가3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오메가6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감마 리누연산인가? 네네네. 그걸 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오메가3가 너무 자,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게 주로 오메가3 성분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식물에도 있죠. 오메가6는 카놀라유라든가 식용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기름이 콩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튀기거나 무슨 음식을 많이 먹고 뭐냐면 샐러드라든가 뭘 할 때 전부 다 오메가6 비율이 높아요. 한국 사람들은 식품연구원에서 해보니까 1대 200이에요. 거의 염증을 다 알고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대 64였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안 먹으니까 요 오메가6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분해되잖아요. 그럼 몸에 염증, 통증, 그 다음에 혈전, 요게 분해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오메가3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1대 6 또는 1대 4, 1대 1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안 먹으신 분은요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쪽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메가3 비율을 높이는 게 좋다는 거죠. 오메가3가 적으면은 오메가6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율이 맞아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염증, 통증, 혈전 유발 물질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6가 왜 많냐? 자, 잘 보세요.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에는 오메가3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많을까요? 오메가6? 6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동물들은 뭘 먹냐? 사료가 전부 다 재료가 주 재료가 뭐예요? 오메가6가 이 말이에요. 콩, 그 다음에 뭐냐면 옥수수, 감자,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전부 오메가6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사료가 오메가6 성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클 때는 우리 몸에 오메가3보다 뭐가 축적이 많이 돼요? 오메가6가 축적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 통증, 혈전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몸에 왜 염증이 많은지 아니라고 할 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식습관을 설명하면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은 뇌세포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뭐가 더 축적이 많이 돼요? 오메가6. 그러니까 이것들이 늘어나는 걸 줄여주려면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줘요. 또 그 다음에 과일, 야채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칵테일 안에 59가지의 과일, 야채, 천연 허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파워 칵테일, 점심에 제슈츠 액티바이저, 그 다음에 저녁 때 리스토레이즈,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주면 우리 몸의 독소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세요. 기억지수 위에 보면 정서지수 보이시죠? 네. 자, 정서지수의 핵심은 뭘까요? 정서지수. 자, 정서지수의 핵심은 뭐냐면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가면 우울증, 오른쪽으로 가면 조울증.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른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현대사의 특징. 오늘은 맑았다, 내일은 흐렸다. 이렇게 돼요. 뭐의 특징이요? 현대사의 특징.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 조울증을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단계에서 저울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간 사람은 이미 저기 하얀 병원에 계세요. 알죠? 하얀 병원, 하얀 집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로 표시된다고요? 저울증, 오른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상담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뇌신경 기능 상태. 자, 우리 뇌신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잘 보세요. 우리 천석기 선생님 지난번에 잘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돼요. 자, 뇌신경은요. 자, 시상, 하부. 이 위가 시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간뇌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간뇌. 우리 어떤 사람이 맛이 갔네 그런 말 쓰시죠? 더 갔네 이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맛이 갔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시상하부에서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래요. 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상하부에는 가장 중요한 게 A 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신경계, C 신경계 이런 게 있어요. 자, A 신경계는 여러분 아우디 타고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네. 요거는 벤츠, 요거는 크라이슬러. 우리 몸에 좋은 차는 전부 다 시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전부 어디서 만들어지냐?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요. 자, A 신경계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이게 A10 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의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저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눈앞에 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겠죠? 거짓말들 좀 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배영준, 최지 뭐 이런 게 지나갔다.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뭘까요? 도파민. 신기장님,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하트가 그려지셨어요? 아니면 하트를 받으셨어요? 하트가 그려졌어요. 자, 이때 나오는 게 뭐다? 도파민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무역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일으킬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어요. 자, 도파민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 가장 중독이 많이 되는 게 뭘까요? 중독. 술. 네. 술 중독이 가장 많고요. 이게 알코올. 그 다음이 게임. 도박 중독. 그 다음이 뭐예요? 게임. 아니, 도박. 요즘 그 사설 도박장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라 그러죠? 설탕 중독. 여러분 달달한 거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중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출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뭘로 간다? 중독으로 간다. 그럼 사람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겨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파민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 뭘로 가요? 파킨슨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사람이 막 떨면서 이런 파킨슨 증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뇌신경 기능 상태에서 정상적 범위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중독으로 가든지 뭘로 가요? 파킨슨 가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신경계는 뭐가 나오냐? 세로토닌. 뭐가 나온다고요? 자, 세로토닌은 일종의 행복 호르몬이에요.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언제 행복을 제일 느끼냐? 밥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술 먹을 때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 어찌됐든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요. 자,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동네에 가끔 가다 보면 꽃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막 오빠 하고 이런 뭔 말인지 아세요? 약간 이거 하신 분들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이렇게 약간 안녕하세요 막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하얀 집에 가 계셔요. 이렇게 아셨죠? 우울증이 동반된다는 거. 너무 과도하면 우울증으로 가고 너무 저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도하거나 줄어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뇌신경은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한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신경계를 조율해주는 물질이 GABA라는 물질이에요. 감마 아미노 뷰틱 액시드라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쌀룬에 말해요, 쌀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면 현미라든가 쌀룬이 살아있는 쌀육살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뇌신경 기능 상태가 정상 범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좌우로 치우치는 게 좋을까요? 정상, 중간 범위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뇌, 동맥, 경화. 자, 뇌 동맥 경화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0.1에서 0.6이에요. 0.1에서 범위가 0.6이에요. 그러면 0.6을 벗어나가지고 정상적 0.9가 나왔다 이렇게 실제 측정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표시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뇌 동맥이 딱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경색이 나오겠죠. 나중에 터져버리면 뭐가 돼요? 뇌 출혈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래요? 뇌가 졸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뇌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표시를 잘 읽으셔야 돼요. 0.65에 이 표시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 0.65에 가깝게 표시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보시라는 말이에요. 0.65에 표시되신 분들은 반드시 말을 하세요. 지금부터 조심해라. 왜? 뇌를 한번 굳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0.65라든가 0.6이라든가 0.5%라든가 0.61이라든가 0.6점대가 보인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여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코큐텐, 콜라겐, 뮤노겐 이런 제품들을 충분히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오메가3 왜 먹어야 돼요? 뇌세포하고 안구세포의 50%가 뭐다? DHA. 그 다음에 뇌가 나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되면 노화되잖아요. 그러면 노화된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 코큐텐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나이타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에너지를 만들 때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촉매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뇌 쪽에 혈관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면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산화질소 역할을 하는 뮤노겐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줘야지만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 자, 뇌신경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뇌 조직 혈액 공급 상태. 자, 뇌 조직에서 혈액 공급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잘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정상적 범위에서 상중하로 봐서 이쪽에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10에 자 143에서 210 범위인데 210에 가까울 수 실제 측정치가 210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내 조직의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측정치가 143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준선에 의해서 보면 제일 바닥이잖아요. 뭔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해보세요. 왜? 유전자 키트 검사를 해서 내가 뇌 쪽에 문제가 온 거는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양자상에서도 나오면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게 치매가 온다든가 이 뭐냐면 뇌경색이라든가 뇌치로 올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평생 몇 번 한다? 한 번. 그러니까 돈 들여서 병원 가서 하시라니까요. 타이로를 하든지 저기라든지. 아셨죠? 안 하려면 저기 뭐냐면 우리 이번에 그 단체로 저기 싸게 해준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 이성규 소장님 그 파트너 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갖고 한번 하시던지 하시게요. 이해되셨죠?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세포가 어떤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뇌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만 보면 돼요? 기억지수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지수. 기억지수에 문제가 온 사람들은 관리하고 예방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전지수에 문제가 온 사람도 관리하고 예방을 해라 이 말이에요. 뇌신경에 문제가 온 사람도 관리하고 예방을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뇌혈관이 딱딱이 되는 것도 관리하고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도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잘 되면 혈관이 확장돼야 되겠죠. 이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물질이 산화질소잖아요. 이게 뭐냐면 뮤로긴이다 이 말이에요. 들리세요? 뭔 말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뇌신경 분석 보고서를 보고 상대방의 뇌에 문제가 온지 안 온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